조시 할리 의원, 연방 상원 의원이고요. 지금 이제 케탄지 브라운 잭슨이라는 대법관 후보자. 근데 어제 의원들의 질의응답이 한 11시간 정도 진행이 됐으니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됐고요. 대충 나온 이야기들은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저희가 보도해드리지 못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할리 의원의 질의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은 어제 그것이 가장 뜨거운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과거 이제 미국 대 허킨스라는 그 소송에서 정부 측이 징역 24개월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잭슨 당시 판사는 18살짜리 피고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자에게 3개월만 줄였다. 원래는 24개월을 구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검찰 측이 24개월 구형을 했는데 판결은 3개월만 징역형을 주었다. 왜 이렇게 낮게 줬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할리 의원은 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00개 이상의 이미지, 비디오 영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진 속에 있었던 아이들은 8살, 9살, 11살, 12살짜리 어린애들이었다. 이런 어린애들을 그 아동 포르노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극악무도하고 터무니없는 거냐. 근데 이러한 그 범죄자를 징역 3개월 솜방망이 처벌한 게 이게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된다.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잭슨 이 후보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지금 상원 의원이 지적한 그 증거는 아주 악랄한 거고 지독한 것이다. 판사가 해야 할 일은 의회가 추진한 필요 여건과 함께 법률이 포함하는 요소들을 피고인에게 어떻게 균형 잡히고 그리고 일괄되게 형을 내릴 수 있는지 결정하는 것이다. 부적절한 양형의 차이는 아동 포르노 범죄에 대해 양형위원회가 오랫동안 집중해온 그런 사항이다. 양형위원회라는 곳이 이제 그 징벌이 지나치게 세게 가해지는 문제들,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잘못된 형평성의 문제, 균형의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경우에는 뭐 범죄의 항목은 혐의는 같더라도 이 사람의 상황을 보아서는 형을 줄여주는 것이, 감형해 주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옳다. 이 사람은 오히려 형을 더 많이 줘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논의를 하는 것이 바로 양형위원회인데, 그곳에서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연구해오고 있는 부분이 바로 아동 포르노 문제다라는 이야기죠. 잭슨 후보자는 정부가 양형위원회의 권고에서 벗어났다라고 할리 의원은 이야기합니다. 양형위원회가 어떤 권고를 하는 것 이해를 모르는 게 아닌데, 양형위원회에서 권고하는 그 범위도 넘어서서 너무 지나치게 적게 형량을 주었다. 이번 사건과 다른 사건에서 정부나 가이드라인에 상당 부분 못 미치는 처벌을 주었다. 근데 지금 잭슨 후보자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형위원회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낮은 형량을 정부 측에서 요구했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검찰이죠. 검찰 측이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본인은 그것을 참작해서 그래서 이제 더 낮은 형량을 준 것뿐이다. 문제 이런 식의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어린아이들 사이에 성행위를 보는 이런 그 성독착증의 환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범죄자들, 이 범죄자들이 있는 한은 아동 성학대 문제는 이게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징벌적 첫 조치가 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주기 위해서라도 아주 강한 형량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거 없애버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들이 그냥 성인이면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일반적인 성인 오락모라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거죠. 근데 그거를 동일시하게 되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뭐 실수로 접했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거를 한두 개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실수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하겠지만, 몇백 개씩 가지고 있는 거는 이건 실수로 가지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반월도둑을 자꾸 보호해줘서 소도둑 만들려고 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 이 문제가 단지 이 아동 성범죄자의 문제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 외에도
더 다른 문제로 확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범죄자들을 다룰 때, 법집행관이 범죄자를 다룰 때 그 사람들한테 어떤 그 정상 참작이라는 것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상 참작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안 해준다라고 하면은 지나치게 법이 냉정하고, 그래서 비인간적인, 어떻게 보면 인권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법 집행으로 진행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상 참작이라는 걸 너무 심하게 막 해주다 보면은 법이 있으나마나한 사람들이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을 갖지 않는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질서가 흐트러지는 겁니다. 법과 질서는 법이 집행될 때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을 법이면 아예 그 법을 없애버리는 게 차라리 나은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이 필요한 것은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집행되는 과정 중에 생길 수 있는 정상 참작의 여지 부분이 어느 범죄에는 적용이 되고 어느 범죄에서는 적용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선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민주당 쪽 사람들한테서는 많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판사들만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법 집행관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경찰서장이라든가 보안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민주당 쪽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 하죠. 검찰도 마찬가지고, 뭐 범죄가 지금 뭐 경미한 범죄면은 그냥 뭐 단순 기소하거나 아니면 아예 기소를 안 하고 그냥 풀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그러고, 중범죄들만 집중해서 잡아들이는 쪽으로, 그래서 중범죄율을 낮추는 데 집중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죠.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지적해 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실적 위주의 행정주의자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폐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 실적 얼마나 쌓았어? 경찰 그 중범죄자들을 살인범 하나 잡아오면은 막 점수가 10점, 20점 막 올라가는데, 평점이. 그런데 뭐 저기가 여자들 길거리에서 지나가는데 성추행한 그런 잡범들 잡아가지고 오면 겨우 잡범 잡아왔으니까 이거 기소도 안 하고 풀어주고, 뭐 이 인사고과에 영향도 안 주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이런 문제가 그래서 행정주의가 돼버리면 실제로 피해를 보는 거는 이제 일반 시민들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시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두 번째는 그 반월도덕 소도덕 되는 것을 방치하는 이 폐단, 이것이 저희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죄는 장성합니다. 이거는 뭐 성경 구절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진리입니다. 진리. 죄를 짓는 사람들은 더 큰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그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깨우쳐줘야 됩니다.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에 나갔을 때 가장 먼저 요구받는 부분이 뭐냐,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죠. 회개를 요구받습니다. 회개. 천주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해성사 요구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내 죄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깨우친 사람들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 본연의 인간의 가져야 되는 모습인 겁니다. 그렇게 인간들이 생각하게끔 하기 위해서 법들을 만들어 놓고 집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망각하게 됩니다. 죄 지어봤는데 뭐 별 나한테 영향이 없었어. 그게 죄가 아닌가 봐. 그냥 그래도 미안해요 그러면 되나 봐. 그냥 그러고 나면은 그 사람은 또 다른 거를 하게 되고 또 다른 죄를 짓게 되고 해서 더 커집니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라는 게 그냥 성경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실제로 역할하는 겁니다. 반월도덕 내버려 두면 그러면 나중에 살인범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방조한다라는 것은, 이건 법 집행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업무 태만, 이게 오히려 방조죄로 잡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단이 있어야 된다. 물론 이런 이제 아동성 범죄자들 중에서 아동과 직접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사진이라든가 영상을 갖다가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범법자라는 개념보다는 도착증 같은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접근을 해야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죠. 그럼 정신적인 문제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감옥에 집어넣어서 격리시켜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병원으로 보내서
치료를 받게 해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입장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상담 치료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 이런 식의 주장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이것이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좀 더 심도 깊게 얘기가 돼야 될 부분이다. 감옥에 보내면은 먹고 자고 하는 것을 국가에서 국민들 세금으로 다 대주게 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정신병원 상담을 받게 하면 정신과 치료 비용을 국가에서 대줘야 되느냐, 뭐 이런 논란도 좀 같이 나올 수가 있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성범죄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병자가 아니라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확고한 의지를 법 집행 과정에서 보여주어야 그 범죄를 사회에서 뿌리 뽑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법을 만든 거니까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 잭슨 후보자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민주당 법 집행관들이나 이 법조계에 있는 다른 민주당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좀 그렇게 큰 범죄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물리적으로 직접 피해를 입히는 큰 범죄가 아니면은 그냥 좀 좋게 봐주고 좀 이렇게 풀어주고 뭐 이런 식의 아주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법관인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인준 받을 거는 같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송 외에도 뭐 부코 소송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사라 피틀릭이라는 판사의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쪽의 사람들이 자꾸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지금 제대로 안 하려고 하는 문제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질서를 흔들어 놓는 역할밖에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